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전에 테드 윌리엄스의 동체 시력이 10만 명 중에 6명에 해당되는 0.006%였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타자에게는 시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반면 좋지 않은 시력으로 최고의 활약을 한 타자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가장 좋았을 때 시력이 0.9였던 스즈키 이치로입니다. 렌즈 착용을 시도했다가 포기한 이치로는 시력이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 TV도 안 보고 책도 안 보고 이메일도 부인한테 대신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고의 타자들 중 이 사람보다 시력이 더 나빴던 선수는 없었을 겁니다. 타율 3할, 출루율 4할, 장타율 5할 달성자인 에드가 마르티네스입니다. 통산 타율 3할 1푼 1리, 출루율 4할 1푼 8리, 장타율 5할 1푼 5리를 기록한 에드가 마르티네스를 포함해 메이저리그에서 3,000타석 이상, 통산 3, 4, 5를 기록하고 은퇴한 타자는 총 21명인데요. 하지만 1950년 이후 데뷔한 타자는 레리 워커와 토드 헬튼, 치퍼 존스와 매니 라미레스, 프랭크 토머스와 에드가 마르티네스 6명뿐입니다. 타율 3할 7리, 출루율 4할 2푼 1리, 장타율 5할 1푼 9리인 조이 보토는 남은 계약 4시즌 동안 이를 지켜내야 하고 타율 3할 5리, 출루율 4할 1푼 9리, 장타율 5할 8푼 1리인 마이크 트라웃은 커리어가 너무 많이 남아서 3할 타율 유지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에드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치명적인 시력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태어났을 때부터 오른쪽 눈이 사시였던 겁니다. 마이너리거 때 만나 은퇴할 때까지 에드가의 눈을 관리해준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실상 하나의 눈으로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 눈은 정면에 있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눈으로 이와 같은 타격을 하고 있는 건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에드가는 그런 눈을 가지고 아메리칸 리그 우타자로는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2번의 타격왕을 차지합니다. 에드가 이후 2차례 타격왕에 오른 우타자는 노마 가르시아 파라, 미겔 카브레라, 그리고 호세 알투베뿐입니다. 에드가는 나머지 하나의 눈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요. 150마일로 날아오는 테니스 공을 구별하는 훈련, 빠르게 뒤집히는 카드의 내용을 읽는 훈련 등을 만들어냈고 이후 많은 타자들이 에드가를 따라하게 됩니다. 에드가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인데요. 더 많은 돈을 받고 팀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시애틀에서만 18년을 뛰고 은퇴합니다. 이는 시애틀에서 태어나 자란 아내를 위해서이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에드가는 최고의 연봉이 700만 달러였고 생애 연봉이 4,950만 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월드시리즈에 올라본 경험이 없는 유일한 팀인 시애틀은 43년 역사상 포스트 시즌에 4번 나갔는데요. 켄 그리피 주니어, 랜디 존슨, 알렉스 로드리게스, 스즈키 이치로 등 팀의 역사를 화려하게 수놓은 선수들 중에서 1995년, 1997년, 2000년, 2001년 4번의 포스트 시즌 때 모두 있었던 선수는 에드가 마르티네스가 유일합니다. 에드가는 통산 68.4의 승리 기여도가 시애틀에서만 70.6을 기록한 그리피 다음이지만 무엇보다도 팀의 리더이자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2001년이 마지막 포스트 시즌인 시애틀은 에드가가 마지막으로 뛴 2004년 이후로 급격한 몰락을 겪는데요. 2008년 에드리안 벨트레를 포함한 몇 명이 이치로를 혼내주려고 했던 일 같은 건 에드가의 시대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에드가는 푸에르토리코 이주민의 아들로 뉴욕에서 태어났는데요. 하지만 2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푸에르토리코로 가서 성장하게 됩니다. 에드가는 영어를 독학으로 배우는데요. 미국에 계속 남아 있었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에드가가 11살 때 재결합을 하고 자식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하지만 에드가는 목표가 메이저리거였음에도 할아버지와 할머니 곁을 지키겠다며 형제들 중 유일하게 푸에르토리코에 남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대학에 진학한 에드가는 조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낮에는 가구점, 밤에는 공장 야간 경비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야간 근무 후 잠이 쏟아지는 채로 트라이아웃에 참가해 시애틀에 입단합니다. 1982년 12월 20살의 에드가가 시애틀에 입단하면서 받은 돈은 드래프트 1순위 선수가 받은 돈의 40분의 1인 4,000달러였습니다. 시애틀의 실수 중 하나는 에드가의 3루 수비를 향상시키겠다고 마이너에서 너무 오래 있게 한 거였는데요. 이에 에드가는 27살 때 풀타임 빅리거가 됐고 부상으로 1993년과 1994년 2년을 놓치면서 31세 시즌까지 통산 686안타밖에 기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에드가가 누적 성적이 부족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에드가는 32세 시즌부터 41세 시즌까지 1561안타를 기록하고 2247안타로 은퇴합니다. 32살의 에드가가 전업 지명타자가 된 1995년 시애틀은 놀라운 후반기 질주를 하고 창단 첫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하는데요. 디비전 시리즈에서 양키스를 상대로 2연패 후 3연승에 리버스 스윕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에드가는 최종 5차전 연장 11회 말에 더 더블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시리즈 끝내기 2루타를 날리게 됩니다. 이 한 방으로 시애틀은 새로운 구장을 짓자는 여론에 불이 붙게 되고 슈월터 감독은 양키스에서 해임이 됩니다. 에드가는 정말 많은 투수들에게 공포를 선물했지만 유독 에드가만 만나면 맥을 못 쳤던 최고의 투수는 마리아노 리베라였는데요. 에드가는 리베라를 상대로 통산 19타수 11안타, 타율 5할 7푼 9리에 2홈런 2루타 3개를 기록했습니다. 리베라 상대 OPS가 1.705였는데 추신수의 슈어저 상대 OPS가 1.79입니다. 리베라는 에드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하기 두려웠던 타자가 있었냐고요?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을 던져도 소용이 없었죠. 승부처에서 만나지 않기만을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를 잡게 되면 하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신이여 감사합니다라고. 저는 그의 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랜디 존스는 시애틀에 있어 가장 좋은 점에 대해 에드가와 상대하지 않을 수 있어서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에드가는 존슨을 상대로는 4타수 2안타였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누적 성적, 지명타자라는 약점 때문에 에드가는 2019년 마지막 10번째 투표 끝에 명예전당에 오르는데요. 그래도 득표율이 2018년 70.4%에서 85.4%로 많이 올라 넉넉하게 통과했습니다. 재밌는 건 에드가가 십수를 하면서 그의 최초로 100% 선수가 된 리베라와 같이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함께 들어간 다른 두 명은 무시나와 할러데이였는데요. 에드가는 무시나를 상대로 타율 3할 7리와 장타율 6할 2푼 7리, 할러데이를 상대로는 18타수 8안타, 4할 4푼 4리를 기록했습니다. 에드가는 2015년 6월 팀의 타격 코치를 맡아 코치로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데요. 그러나 시애틀은 에드가가 코치로서도 은퇴를 한 지난해까지 18년째 포스트 시즌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시애틀의 여러 문제 중 하나는 에드가 같은 리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은 많은 역경을 딛고 명예의 전당 선수가 된 시애틀의 원클럽맨 에드가 마르티네스 이야기였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